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2022년도 3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21번 볼게요. 21번. 거기 보시면 피래기 전격 전압이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피래기의 용어에 대해서 피래기 전격 전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봐요. 이 피래기 문제에서 이 피래기 전격 전압이란 이 속류를 차단하는 뭐가 된다? 교류의 최고값을 말합니다.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교류의 최고값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료값이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어떤 값으로 표시되냐면 바로 시료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피래기가 있죠. 자, 이 피래기 이제 변압기랑 이렇게 병렬 운전된 상태라고 이제 연결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피래기는 부도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 메커니즘을 보면. 그래서 이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한전 전류라 가정해 볼게요.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는 피래기 쪽으로 가지 못하고 모두 뭐예요? 이제 변압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낙뢰가 선로를 직격했을 때 피래기의 충격 이제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그래요. 피래기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인가되면 피래기는 즉시 여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한전 전류에다 우리가 이제 뇌 전류가 같이 흐르죠. 그러다가 뇌 방전이 끝나면 다시 피래기는 여기를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이 회로를 다시 부도체 상태로 만들죠. 그럼 이때 우리가 보면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뇌 방전이 끝나면 계속 오는 전류, 바로 뭐예요? 요 한전 전류, 요 전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속되는 속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래기 전격 전압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으로서 무슨 값을 말한다? 시료값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22번 볼게요. 22번 보자. 거기 보시면 22번 삼상 송전선로의 몇 회선이냐면 이제 이 송전선로의 회선이 아니라 이제 선간 전압이 100kV, 삼상 이제 기준 용량을 1000kV 암페어라고 했을 때 선로의 임피던스를 1선당 100ohm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뭐가 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물어봤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식이 표현되는데 바로 이 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에 P의 Z라는 공식이 있죠. 자, 이때 이 식을 쓸 때는 항상 이제 기준이 있다. 이때 이 P는 뭘 말하냐면 이 P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V라는 이제 이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바로 집어넣어 보면 지금 보면 10에다가 전압이 얼마냐면 이제 이 100kV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100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1000kVA이므로 그냥 만만 집어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는요, 이제 이 임피던스 이제 이 100ohm이라고 줬죠. 그래서 이게 몇 ohm이 되냐면 10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놈은 이제 10%가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돼요. 요 식에서는 요 식은 그 곱하기 100을 이제 갖고 있는 식이니까 요렇게만 하고 끝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2번은 2번 요렇게 볼 수 있네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삼상 1회선인 전선로에 이 작용 정전 용량을 C라 하고요. 선간 정전 용량을 뭐라고 했냐면 C1,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 했을 때 C는 C1, C2와의 관계죠. 결과적으로 뭘 물어본 거냐면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23번처럼 전기 방식이 주어지면서
전기 방식이 주어지면서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이 주어졌을 때 이때 삼성삼선식의 경우 CN이라는 것은 저는 이걸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CS 플러스 뭐가 된다? 여기에 3 CM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이렇게 송전선로는 삼상이죠. 이 삼상이면서 삼선식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VA라는 전압을 갖고 있는 전선이고 VB, VC라 가정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압이 존재하면요, 이 전선에 전압이 존재하면 무조건 이 전선과 대지 간에 뭐가 나타난다? 이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값이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CS라는 값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지만 뿐만 아니고요, 선과 선 사이에도 나타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놈이 CM, 요놈이 CM, 요놈이 C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대지 정전 용량은 Y 결선된 상태이며 이제 선간 정전 용량은 델타 결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델타 결선된 회로를 우리가 Y로 변환해줘요. 그럼 얘를 Y로 이렇게 변환해주면 우리는 요 CM, 델타 결선된 이 회로의 정전 용량을 Y로 바꾸면 3배 해주시면 돼요. 3CM이 되죠. 3CM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 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CS 플러스 뭐가 된다? 3CM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을 C라고 했고요. 위치를 바꿨어요. 뭐냐면 선간을 이제 C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C2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3배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살짝 1번이 낚시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죠. 이렇게 공식 문제, 계산 문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24번 보자. 거기 보시면 제5고조파 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삽입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거. 자, 24번인데요. 직렬 뭐가 된다?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직렬 리액터. 우리 직렬 리액터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요놈은 목적이 제5고조파를 어떻게 한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조파를 제거할 때는 공진식이라는 걸 이용해요. 이 공진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N차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이때 이 N은 뭘 말하냐면 고조파 차수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거하는 건 5고조파이므로 이 N에 5가 대입되면 돼요. 그래서 5 오메가 L은 그렇죠? 5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오메가 L은 뭐예요?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때 오메가 L은 결과적으로 XL과 같죠. 예. 그 다음에 이 1 나누기 20, 이제 1에서 이제 이렇게 이 25를 나누면 우리가 0.04가 나오죠. 여기에. 오메가 C분의 1은 XC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직렬 리액터 용량은 투입되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잡아준다? 4%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론상이라고 그래, 이론상. 지금 그러면 이론상으로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잡아준다? 4% 잡지만 세 번째, 실제는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는 6%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론상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달라지냐? 바로 계통의 주파수 변동을, 이 주파수의 변동을 고려해서요. 계통의 주파수의 변동을 고려해서
딱 6%가 가장 적정합니다. 이걸 높이면은 2점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딱 6% 선정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이 몇 프로 선정하는 걸 물어봤냐면 바로 6%죠. 이렇게. 그래서 이론상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라는 거, 왜 다르는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시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 있어서 송전단 전류 IS를 물어봤어요. 단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이제 병렬 어드미턴스고요. ER과 그 다음에 IR은 수전단 전압과 뭐가 된다? 수전단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워볼까요? 자, 25번인데요. 25번. 보시면 T형 회로의 송전단 전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네, T형 회로가 되는데, T형 회로. 우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표현된 회로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 Z를 쪼개갖고 이쪽으로 맞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2분의 Z, 그 다음에 2분의 Z,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송전단 전압이 되고 송전단 전류가 되고요. 또 여기 또 전류가 이렇게 또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수전단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전단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키르요프의 이제 전압 전류 관계식을 이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4단자 정수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 가정해 보면 이 T형이든 파이형이든 우리 AD는 같아요. 1 플러스 2분의 ZY가 됩니다. 자, D도 1 플러스 2분의 ZY가 돼요. 자, T형은 이렇게 기억하자. 이 임피던스를 쪼갰기 때문에 C 차원의 정수, 어드미턴스 차원의 정수는 그대로 Y입니다. 하지만 임피던스를 쪼갰는데요. 이게 어떻게 쪼개지냐면 Z에 1 플러스 4분의 ZY 형태로 쪼개져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전파 방정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송전단 전압이라는 건 A의 수전단 전압에다가 B의 수전단 전류의 곱으로 표현하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뭐가 된다? D의 IR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IS는 보세요. C가 지금 Y잖아요. Y의 ER에다가 플러스 D가 뭐예요? 1 플러스 2분의 ZY죠. 그렇죠? 여기에 IR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찾아보면 요게 몇 번에 있냐면 사실은 이 아래 이제 Y가 들어간 것만 보시면 되죠. 1번이죠. 1번.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를 좀 바래요. 요즘에 보면 이 T형이랑 파이형 회로도 은근히 잘 물어본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번.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근데 이제 되면은 하시고 안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버리셔도 좋다. 자, 보겠습니다. 26번은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세모 한번 쳐볼게요. 수학적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26번 보자. 좀 세모를 좀 치면요. 그림과 같이 4단자 정수를 갖는 이 이제 두 개의 회로가 직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합성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보면 A1, B1, 그다음에 C1, D1을 갖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선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A2, B2, 그 다음에 C2, D2의 4단자를 정수를 갖는 선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합성 이제 이 4단자 정수 A0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요 값에다가 요거를 곱하고요. 요 값에다가 요거를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면 A1에 이거 A2죠. 플러스 바로 뭐가 된다? B1에 C2가 되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좀 걸러지는 것들이 있죠. 일단 A1, A2, B1, C2니까 2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이 나가리가 되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0 한번 볼까요? 저 B0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B0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 요걸 곱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 볼게요. A1에다가 B2죠. A1에 B2에다 플러스 B1에다 D2죠. B1에 D2가 되네요. 그러면 1번과 4번만 확인하면 되겠네. A1에 B2에 B1에 이제 D2네요. 이미 1번이 여기서 답이 나오고요. 뭐 기왕 한 거기 때문에 C0 볼까요? C0는 뭐예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다음에 요거에다 요걸 곱하면 돼요. 그리고 더해 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A1에다가 C1, A2죠. A1이 아니라 A2에다가 C1 플러스 C2의 D1. 그래서 거기 보면 C가 A2의 C1, C2의 D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D0 한번 볼까요? D0.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D0는 자, D0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D0는 뭐예요? B2의 C1에다가 플러스 그쵸? D1, D2인가요? 네, D1의 D2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B2의 C1, D1, D2 뭐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냥 막연히 버려질 문제는 좀 아니죠. 요즘에 좀 은근히 보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워볼게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보시면 SF6 가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SF6 가스 다 지워볼게요. 자, 27번 보시면 SF6 가스의 성질을 되겠습니다. 요거는 4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 SF6 가스는 무색하고요. 그 다음에 무취해요. 그 다음에 무해합니다. 근데 맨날 좀 잘못된 걸로 유독하다고 나와요. 무독하죠. 색깔도 없고 이 냄새도 없고 해롭지도 않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이 가스는 불연성 가스예요. 불이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연 내력이 큽니다. 보통 공기의 2배에서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호 능력이 우수해요. 아크를 소멸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면 SF6 가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보세요. 공기에 비하여 이제 소호 능력이 약 100배 정도이다. 소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가 절연거리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 내력이 크다란 뜻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SF6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독성이 없죠. 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결정되네요. 4번도 이제 불연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놈이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되겠습니다. 28번.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목적이 뭐냐면 전체 선로의 길이를 연가는요 전체 선로의 길이를 이 전체 선로의 길이를 몇 등분하는 거예요? 3등분하는 거죠. 3등분해서 각상의 접속을 바꾸는 거예요. 각상의 접속을 바꾸어주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연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로가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길이를 우리가 선로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마다 우리가 각상의 접속을 바꾸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이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연가의 정의가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목적. 연가를 하는 이유. 선로 정수의 평형을 기하려고 해요. 선로 정수의 평형화를 위해서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효과들이 있죠. 효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도장애가 경감됩니다. 이 유도장애가 경감돼요. 감소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직렬공진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건 소리액터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1번 직렬공진 방지 있죠? 맞고요. 2번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감소합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선로정수의 평형이죠. 네, 맞죠. 거기 보시면 대지 정전 용량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3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네, 기저 부하에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 방식인데 세모를 좀 치기에는 좀 아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발전 문제지만 자, 좀 지워볼게요. 자, 기저부하다. 자, 29번이죠. 29번. 이 기저부하용 발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최적 전원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네, 그때 발전을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저부하예요. 기저부하.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베이스 로드라고 합니다. 네, 베이스 로드. 이 기저부하에 적합한 발전은 대용량 발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료 단가가 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건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의 50에서 60% 상시, 기저부하는 상시 걸리는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자력 발전은 24시간 연속으로 이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상시 이제 운전 개념이다 보니까 기저부하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 다음에 기저부하 말고 우리가 중간부하라고 해요. 중간부하. 미들로드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화력 개념입니다. 네, 주로 20에서 30%의 부하를 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첨두부하죠. 피크죠. 피크 로드가 되겠습니다. 네, 수력이 적합합니다. 수력. 그래서 그냥 좀 하나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저부하, 원절약, 뭐 대용량 석탄화력인데 중간부하 이제 화력 개념이 돼요. 화력. 그다음에 이제 첨두부하, 이제 요게 이제 수력 개념이 된다. 이게 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보시긴 보셔야 합니다. 요게 이런 기저부하나 중간부하나 첨두부하 이런 것은 좀 그것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가장 맞는 놈들이 요 놈들이에요. 중간부하는 기동정지가 신속하고 이거에 따른 손실이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이 4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될 문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30번. 30번 보자. 거기 보시면 설비 A가 150kW, 수용률은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이 0.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합성 최대 전력이 235kW라면 부득률은 30번은 뭘 물어봤냐면 부득률을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부득률은 뭐예요? 부득률은 합성 최대 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개별 수용 최대 전력에 뭐가 된다? 합 되겠네요. 그쵸? 부득률은 이제 률인데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률인데. 자, 그러면 먼저 합성 최대 전력이 얼마냐면 235였대요. 그러면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은 개개의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만들어야죠.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최대 전력이 나오죠. 그럼 A 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150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은 0.5라고 되어 있고요. B 수용가의 수용률은, 그러니까 이 설비 용량은 250이고, 그 다음에 수용률은 0.8이래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17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볼까요? 31번. 보시면 통신선과 병행한 60헬스 선로에 삼상 1회선 송전선에 일선 지락으로 110A의 영상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영상 전류는 이제 송전선 전체에 걸쳐서 같은 크기라 하고요. 통신선과 상호간의 이제 이 송전선 상호간의 인덕턴스는 0.05 이제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 양 선로의 평행 길이는 55km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해봐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자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J 오메가의 ML의 3I0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꼬고 자시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때 크기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J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의 주파수가 60이고요. 거기 보면 M이라는 건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인데 요게 0.05 미리헬리이므로 0.05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L은 같이 가는 이 평행 길이죠.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냐면 55죠. 그렇죠? 그 다음에 3I0가 나왔나요? 자, 3배에다가 지금 보면 영상 전류가 몇 암페어래요? 110암페어라고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줌으로 두드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42.12가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좀 맞춰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세요. 32번.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를 좀 치고 싶네요.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로에 냉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데요. 냉각제의 구비 조건인데 1번 보시면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돼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적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제어제죠. 제어제만 크고 나머지는 다 작다고 보시면 되고, 요건 하나 좀 봐야 돼요. 뭐냐면 두 번째가 열 용량이 커야 돼요. 요게 하실 분들은 열 용량이 클 것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좀 이제 저는 좀 비추고요. 거기 보면 이 방사능을 띠기 어려울 것, 비열 열존도율이 클 것, 열 용량이 클 것 다 같은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중성자의 흡수단 면적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야 됩니다. 예. 요거 하나만 같이 하실 분들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했을 때, 이때 소도체를, 이제 이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이래요. 자, 지워볼게요. 자, 뭘 물어봤냐면, 복도체 방식의 등가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33번이죠. 이제 이 작용 인덕턴스를 먼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L은 0.05에다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였었죠. 요건 이제 단도체를 말하죠. 하지만 L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LN. 요것은 0.05를 N으로 나눈 다음에 0.4605에 로그 10에 R2의 프라임에 우리가 D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복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N은 도체 수를 말하죠. 도체 수. 그 다음에 이 R2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등가 반지름이 돼요. 그 다음에 D는 등가 상관거리인데 이때 그 R2의 프라임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게 등가 반지름입니다. 이 등가 반지름. 이 등가 반지름이라는 건 루트의 R의 S의 N-1의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N은 뭐가 되냐면 N은 소도체 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 R은 소도체의 반지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S는 뭐가 되냐면 소도체 간에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뭐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복도체라는 건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소도체의 반지름은 이렇게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도체 간에 떨어진 거리는 요 놈에 떨어진 거리를 요걸 S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소도체 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요 놈은 루트에 R의 S에 지금 똑같이 소도체 반지름 R이라고 했고요. 소도체 사이의 간격, 거리를 S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2에서 1을 빼봐야 뭐예요? 1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그죠? 그리고 루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2분의 1, 이제 이 2분의 1승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2승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1번이죠. 1번.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1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도체일 땐 여기 2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표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4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0옴, 리액턴스는 이제 20옴이고요. 수전단의 선간전압은 60kV가 되며 부하의 역률은 0.8 늦었고요. 전압 강하를 5%로 한다면 이 송전선은 약 얼마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요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그 전압 강하율을 이용해서 전력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수전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수전단 전압은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의 전류와 역률의 표현을 두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전압 강하율을 줬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가 조건에서 전압 강하율을 주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전압 강하율을 주면 전압 강하를 준 겁니다. 사실상.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 나누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건데, 저는 애초에 좀 100을 나눠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입실론이 이제 이 5%니까 100을 나눴으면 0.05죠. 0.05는 수전단이 60이에요. 그럼 송 마이너스 뭐가 된다? 60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넘겨보면 0.05 곱하기 60에다가 송 마이너스 60이 되죠. 이게 이제 3이거든요. 넘어가면 이 송전단 전압이 얼마예요? 63kV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하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나 같으니까 63에서 60을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몇 킬로볼트다? 3kV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전압 강하는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죠. 이때 여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를.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뭐가 없냐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놈은 자, 이 i는 뭐예요? 루트 3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되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저항이 지금 10ohm이고 리액턴스가 20이니까 역률은 이제 0.8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3000입니다. 요걸 계산기로 이제 두드리면 86.6 정도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이 60kV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 전류는 좀 전에 여기서 계산했죠. 86.6A. 역률이 0.8이고요. 마지막에 킬로와트로 수전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단위를 맞추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대략 7199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가 되냐면 7200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분식을 쓰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식이 이제 이렇게 푸셔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전압 강하율이 주어지면 전압 강하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삼선식에, 이거 35번이죠? 34번 방금 풀어놓고. 거기 보시면, 다음 중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지선? 가공지선이 되겠다. 가공지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철탑도 그렇고 이제 우리 송전선로도 그렇고 배전선로도 그렇고 지지물의 최상단엔 항상 이 가공지선이 설치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전선로가 있으면 맨 위에 이렇게 꼬깔뿐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피복이 없는 또 다른 전선이 하나 지나가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주된 역할은 낙뢰가 직격을 했을 때 바로 보호한다? 이 아래에 있는 전선로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 가공지선은 첫 번째 설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뇌격 시에 전선로를 보호하죠. 네, 뇌격 시에 보면 이제 전선로를 보호하죠. 그 얘기가 이제 직경내 차폐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요놈은 차폐선의 역할을 겸합니다. 차폐선의 역할을 겸한다는 얘기는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어요. 정전유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유도 경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전차폐, 전자유도장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도장애 경감 능력까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전차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압강화 방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직경내 차폐, 뇌격시의 전설로 보호. 그 다음에 전자유도 경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이죠.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36번. 예. 요거는 이제 목적으로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에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옴이고요.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어드미턴스가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뭐라 했을 때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 우리가 말하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뭐가 된다? z의 표현을 둘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제 이 무브화 시험이랑 단락 시험을 하면 이렇게 이제 특성 임피던스 이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고요. 단락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수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지금 어드미턴스가 얼마였냐면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가 300옴이죠.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시면 대략 이게 몇 옴이 나오냐면 400옴. 정답은 이제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뭐 주는 문제죠. 네, 그래서 진행파에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의 전압 전류의 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가 되고요. 또는 거의 같죠. 요놈은 루트 C분의 뭐가 된다? L로서 표현한다. 그렇죠? 예. 요놈은 또 하나가 이 선로의 거리와 무관한 특성을 갖죠? 예, 길이와 무관하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37번. 거기 보시면 그 송전선로의 절연협조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에요. 기본이 되는 사항.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절연협조라고 하는데요. 절연협조. 이 절연협조는 뭘 기억하냐면 이제 이 절연의 설계를요. 이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 절연의 설계를, 그래도 쓸 때 좀 제대로 써야지.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걸 절연협조라고 하는데, 이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게, 즉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피레기 제한전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의 이제 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피레기 제한전압이 된다. 이게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요,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각 계통을 구성하는 이제 기구나 이제 이 애자나 기계 또는 기구 등이 상호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그 절연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적 요 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피레기 제한전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되겠죠. 3번. 38번은 이거는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을 해서 한 대를 제거했을 때 이때 동일 전력을 V 결선으로 보낸다면 동소는 몇 배가 되냐라고 하는데요. 동소는 이게 이제 2배가 됩니다. 아래 식이 있는데 복잡하죠, 솔직히.
아래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밑에 이제 V결선 출력이랑 델타 결선 출력을 비교해 갖고 이 출력이 동일한 걸 비교해서 전력 손실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델타 결선 운전하다가 한 대 제거해서 V 결선 운전했을 때 이제 동소는 이제 2배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39번 볼게요. 39번. 자, 보시면 변전소에 비접지식 선로에 그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로서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자, 지금 ZCT를 말하는데요. ZCT를 우리가 영상 전류기라고 합니다.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요 놈은 역할이 뭐냐면 비접지 회로의 지락 시 영상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합니다. 네. 그래서 비접지 회로의 지락 시 영상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계전기 요 놈이 이제 이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바로 GR 흔히 말하는 지락 계전기죠. 지락 계전기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말합니다. 3번. 네, ZCT를 말하는 거죠. CT는 우리가 이제 대전류를 소전류로 분류하는 놈이고, GPT는 영상 전류가 아니라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는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계기나 계전기에 공급하는 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입니다. 4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거리 송전선로에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이 각각 6600에 0.9가 되고요. 수전단 전압 및 역률이 각각 6100에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조금 40번도 그래도 보면 38번보다는 좀 그냥 좀 건드려 볼 문제죠. 저는 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조건에서는 전류를 물어봤는데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 손실 갖고 풀어줘야 돼요. 전력 손실. 우리 전력 손실은 이제 저는 그냥 요거를 이제 I 제곱 R이라고 해볼게요. I 제곱 R이다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전력 손실은 I 제곱 R도 되지만 뭐냐면 이 전력 손실은 또 하나가 송전단 전력에서 수전단 전력을 빼줘도 돼요. 근데 이제 송전단 전력을 구할 수 있게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I 제곱 R은 바로 뭐가 되냐면 송전단 전압은 E1의 I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이제 이 전압 이제 전력이죠. 전력은 E2의 I의 요거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볼 수 있죠. 밑에 I 묶을 수 있어요. 위 전자식을 이렇게 보면 I의 그쵸? E1의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값에서 E2의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I는 뭐예요? R분의 I의 이제 R분의 E1의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E2의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집어넣어 보면 이제 값을 다 줬잖아요. 저항이 얼마였냐면 10이었어서 10. E1이 바로 뭐예요? 송전단 전압과 이 송전단 역률. 요놈 2는 이제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역률이죠. 그래서 6600에다가 역률이 얼마예요? 0.9 마이너스 6100에다가 역률이 0.8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쵸? 요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대략 106A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자분도 지금 식을 세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제 식을 세운 거죠. 여기 들어갈 때 S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저자분처럼, 그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완만, 투투로 주어져갖고 하는 그런 이제 식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맞췄는데, 네, 표현은, 이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이죠. 네. 그래서 6,600에다 0.9를 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106이 나오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문제를 물어보는 이제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22년도 3회 이제 이 기사 전력 문제였는데요. 21번, 22번, 23번,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은 조금 제가 이제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27번, 28번, 예. 29번도 하셔야 되고요. 26번만 지금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고, 30, 31, 그 다음에 32번도 조금 그래요. 이게 냉각제. 원자력 발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발전공학의 그 원자력 부분의 이 재료를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3, 34, 35, 36 다 하셔야 돼요. 37, 38번은 솔직히 좀 이제 이 세모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이제 운전하다가 한 대 제거해서 V 결선했을 때 동소는 이제 이 2배가 된다는 거. 요거. 그다음에 이제 39, 40번 이렇게 이제 두 문제 하셔야죠.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난해합니다. 특히 뭐 38번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32번 요 정도는 좀 그냥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설이고요. 이제 이 2022년도 이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아무튼 어느 시점에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 준비하신 기간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원하는 걸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행복하십시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